자, 6학년 1학기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46쪽에서 49쪽 사회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주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영이네 반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학년 학생들도 운동장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죠. 자, 영상으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우리도 축구를 하고 싶은데 왜 형들만 운동장을 사용하나요? 우리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도 5학년 때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못 놀았어.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운동장은 우리 학교 학생 모두의 것이잖아요. 너희도 내년에 놀면 되잖아.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자, 이거 참 곤란한 문제네요. 그죠? 운동장은 공간이 제한이 돼 있고, 그렇다고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운동장을 다 쓰자니 공간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6학년만 쓰라는 법은 없죠, 사실. 자, 전교어린이회의 회장은, 그러니까 소영이죠. 소영이는 학생자치회, 전교어린이회의죠. 학생자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꺼내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회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반으로 나눠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저학년은 밥을 천천히 먹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너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학년별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달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6학년 5반 대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저는 3학년 1반 대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 중에서 다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뭐 마냥 회의만 하고 있을 순 없죠.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다수결로 의결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자,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투표 결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운동장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정말 좋지 않니? 응, 공평하게 운동장을 사용해서 좋아. 자, 투표 결과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의견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이 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영이네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민주적 문제 해결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인식의 단계입니다.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인데요. 문제를 문제라고 느낄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 학교가 좀 더 좋은 발전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만일 이 주인의식이 없다면 아예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소영인의 학교에서도 전교 어린이회에서 먼저 충분히 각 학년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의견을 몇 개의 의견으로 모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이 되어 몇 개의 의견으로 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다수결을 통해서 의견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결을 언제나 투표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것으로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를 뽑는다든지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겠지만 그냥 어떤 해결점을 찾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 정도다. 그럴 때는 간편하게 손을 들어서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화와 토론,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절차의 핵심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함께 영화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액션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몇 명이 코믹 영화를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서 액션 영화를 보는 게 맞을까요? 자, 그보다는 소수 의견 존중이 들어가야 돼요. 자, 코믹 영화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왜 코믹 영화를 보고 싶은지, 액션 영화가 싫어서인지 이런 이유를 충분히 들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믹 영화를 보자고 하는 사람이 액션 영화를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코믹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코믹이 가미된 액션 영화를 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코믹 영화를 보자라고, 코미디 영화를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일 액션 영화에서 너무 잔인한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액션 영화를 보되 액션이나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이 좀 약한 영화를 골라서 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처럼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은 무조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모든 사람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교과서 49쪽에 탐구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 해결해보기,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저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학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없어요. 만약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완벽한 공동체겠는데 세상에 완벽이란 없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좋으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뭔가 좀 더 좋아질 수 없을까? 좀 더 나아질 수 없을까? 좀 더 발전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힘이니까요. 민주주의는 결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좋은 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불만이 적은 상태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가진 힘인 것이죠. 이것이 민주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 작은 단원 2단원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 세 번째 주제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서 국민주권이 무슨 의미인가, 국민주권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